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제가 처음 분만을 시작했던 꽤나 오래전 그 당시에는 간혹 택시 기사님들이 저희 병원에 미역을 사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보면 급하니까 이제 집에서 배가 아파서 택시를 타고 오시다가 택시 안에서 이제 아기를 분만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이 생기고 뭐 이렇게 시트도 더러워지고 뭐 등등 그렇지만 그게 그 아기가 탄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한 순간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한 번씩 이렇게 미역 뭉치를 사갖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홈델리버리,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차량 이송 중 119나 택시나 아빠 자가용이나 뭐 등등으로 이송 중에 분만을 하거나 또는 집에서 분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만을 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제가 1년으로 보면 1년에 분만을 많이 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로 산정검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조그만 이상한 사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짐 챙겨갖고 이제 빨리빨리 병원에 오시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데 예전에는 제법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기사가 난 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분만 진통 환자 이송을 위해서 이제 도에서 출동 건수가 1,780건. 그 중에서 이제 응급 분만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중간에 아기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분만이 되거나 뭐 등등해서 어떤 그런 과정이 이어진 경우가 43건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 뭐 13명 정도의 아기는 실제로 응급차 안에서 분만이 된 걸로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 사례는 어떠냐면은, 외국 사례는 대부분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조금 그 산부인과에서 약간 접근하기 힘든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또는 그런 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런 급속분만이나 응급분만이나 홈델리버리가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란의 자료를 제가 하나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이제 홈델리버리인 경우에 이란의 모 대학병원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왜 홈델리버리를 했느냐? 첫 번째 이유가 이란에서는 재정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 의지고, 뭐 세 번째는 과거에 또 그런 홈델리버리 경험이 있어서 뭐 괜찮아서 또 홈델리버리를 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운송 과정 중에 또 아기가 태어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까봐 두려움, 그리고 뭐 너무 분만이 빨리 되는 걸 아는데 또 가는 도중에서 길에서 놓기 싫고 차라리 집에서 놓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홈델리버리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홈델리버리가 되거나 또는 이송 중에 분만이 되는, 응급한 분만이 되는 경우 첫 번째의 이유가 뭐냐 하면 분만 시간이 짧은 급속분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급속분만은 보통 어떻게 생기냐 하면은 분만 시간 총 그 진통의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를 급속분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배가 조금 아프기 시작해서 한두 시간 집 청소를 하고 뭐 빨래 개놓고 뭐 이렇게 대충 정리하는데 한 두세 시간 정도 걸리니까 그 시간 중에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분만이 임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급속분만인 경우에 이제 주로 이송 중에 분만이 많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산모분들이 물론 뭐 참을성이 많으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급속분만이 생기는 경우는 초산인 경우는 사실 조금 드뭅니다. 드문데, 굉장히 드문데, 이제 둘째부터 뭐 셋째, 넷째 뭐 이렇게 가거나, 또는 꼭 분만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전에 유산의 경험이 있다든지, 또는 자궁경관 무력증이라든지, 자궁의 어떤 조직 자체가 굉장히 무르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데 적합한 그런 골반이나 자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도를 가지신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간 순간에 보면 이미 애기 머리가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이송중에 분만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분만이 되거나 또는 이송중에 분만이 되게 되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감염의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충분하게 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처치를 하지 못하고 분만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좀 조심해서 한다 하더라도 감염의 어떤 우려성이 있고, 또 하나는 갑작스럽게 분만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의 열상이나 자궁 파열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회음부 열상들이 복잡하게 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급속분만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 수축과 강력한 수축과 압력이 아기의 머리 쪽에, 특히 머리 쪽에 많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갑작스럽게 상태가 나빠지는 상황, 그러니까 태아가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두위에 너무 심한 압박을 받아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급속분만이 될 것 같다, 또는 병원에 도착하신 분들 중에서 급속분만이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진통제 같은 것도 투여하고 무통도 투여하고 해서 급속분만을 막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 아기가 나오는 것을 산부인과 의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빨리 진행이 되는 상황을 감지가 되면 미리미리 분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분만 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비해서 우리가 세팅을 해놓고 하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첫 번째 아기의 분만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두 번째 아기를 놓으실 때는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병원에 빨리 도착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규칙적인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태동이 있다고 해서 집에 계속 계시다 보면, 즉 아기는 머리가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과정이지만 팔다리는 위쪽에 있으면 태동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아직까지 태동이 있으니까 분만할 시기가 멀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규칙적인 진통이 있다 그러면은 태동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에 빨리 도착하시고, 또 이전에 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부인과적인 어떤 지수를 받아서, 또는 자궁경부가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되도록 빨리 서둘러서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아, 이게 급속분만이 될 것 같다, 응급분만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급속분만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급속분만 또는 홈델리바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 의학사전을 구독하시고 또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동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